네네. 아, 네네. 지금 집 가고 있는데, 아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회사 생활을 했고 왜 4번의 이직과 5번의 퇴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다 중소기업이었고요. 가장 큰 회사는 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고, 가장 작은 회사는 저를 포함한 직원이 한 3명, 4명 정도였던 소기업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소기업을 퇴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프리랜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낮은 임금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회사를 다녔을 때도 연봉이 2,600이었고 가장 마지막 회사를 다녔을 때는 연봉이 2,900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월급이 210에서 230, 40 선 안에였던 것 같아요. 뭐 명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240 정도 받겠지만 평소에는 거의 220, 30 정도 한 달에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있었어요. 5군데 회사에서 총 2군데가 임금 체불이 있었고, 한 군데는 진짜 돈 받기가 힘들었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매출이 적으니까 매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월급도 안 받는데 매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 꼭 회의를 하고 1시간 텀을 둔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결과를 원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소리를 너무 고래고래 지르면서 매출 어떻게 잡을 거냐, 이번 달 매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너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회의를 주구장창 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혼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월급을 벌려고 회사를 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시간 대표님한테 혼나야 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께 엄청 크게 대들었죠. 대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대표님과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에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월급을 주는 것 자체도?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도 다 월급을 못 받으시는 상태였는데 제가 따지니까 저한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굉장히 현타를 겪고, 아,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빠르게 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불안한 미래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정말 유동적이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하시는 다른 사업들이 많았어서 그 사업들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비용들 때문에 이 우리 회사의 존폐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불안한 삶을 살았었고, 그거 말고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났지만 제가 맨 첫 회사를 퇴사했을 때 얼마 아니고 코로나가 정말 심해졌었어요. 근데 그때 맨 막내 라인부터 이제 무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회사가.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막내 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무급으로 회사를 다닌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왜냐면 한 달에 월세만 해도 5, 60이 들어가고 또 생활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급 휴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퇴사를 하고 뭔가에 내려왔을 때였기 때문에 그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었겠죠? 그때는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나의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문화입니다. 이게 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회사만의 문화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그 문화에 새기기 정말 진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보니 그 대표님의 권위가 정말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회사 앞에 있는 신문을 대표님실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물을 샘물로 갈아드리고, 점심에는 배달 온 음식을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은수저, 은젓가락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다시 회수해오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막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회사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저는 굳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저보다 더 높은 직급에 그리고 나이도 더 많으신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불평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불편했고, 그렇게 경직돼 있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절대 장난을 쳐서는 안 될 그런 느낌이었어서 마지막 회사를 다닐 때는 정말 저와 동갑대인 그 대리님과 막 말을 나누고, 정말 회사에서는 진짜 맨날 마스크 쓰고 콕닥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저의 성격이랑 정말 안 맞더라고요. 결국에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나의 성격이랑 맞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의 퇴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들으시면 진짜 딱 요즘 MZ스러운 대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풀타임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시간 중에 사실 한 2-3시간이면 일을 집중해서 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에 붙잡혀 있는다는 게 그냥 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한 뭔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든지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사 다닐 때는 그 회사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그때는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 걸어서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면 이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회사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었고, 바짝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나를 위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욕심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별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이유들이 모여서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회사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오히려 회사가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회사에 속함으로써 느끼는 소속감이나 그리고 또 그 인맥을 만드는 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5번이 다 너무 일이 싫어서, 회사가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맞는 회사가 있겠지라면서 찾는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진짜 회사 출근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 아닌가? 매주 일요일마다 너무 다음날 아침이 두렵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희 퇴사 이유를 좀 들어보셨으니까 혹시 공감 가시는 이유들이 있으면 같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